너네가 집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단어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사실 저도 이제 좀 다른 때 하고 싶었는데 뭐 일요일은 또 니네가 싫다며.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으로 잡은 건데 전 사실 그냥 연습하고 갔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해갖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어디서 듣는지는 알지? 혹시 모를까봐. 민재야, 어디서 듣는지는 알아요? 네. 어디서 듣는지도 모르는데 집에서 어떻게 연습하려고 했어요? 응? 아니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에휴, 걱정됩니다. 이번 시험 성적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물론 뭐 어차피 그리고 테드가 또 시험에 나오고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테드는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아니 셋 중에 하나죠. 어휘 문제, 유의어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작.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항상 여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거는 영작이랑 저거 어휘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비중이 높았습니다. 내용 일치는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여태까지는요. 어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테드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번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거의 그냥 암기하다시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빈칸 뚫은 부분만 학습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그냥 다 외우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는데 뭐 니네가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어떻게 통으로 다 외우기는 좀 힘들 거 아니냐. 지금 단어도 못 외우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의 좀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통으로 좀 외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그냥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습서도 미리 준 거예요. 거기 이제 해석이랑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그래도 최소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가 이제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습서 보고 공부도 하라고 해서 이제 미리 준 거니까 여러분이 좀 그걸 갖고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다정이가 질문했었나? 이제 우리 자습서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몇 개가 있어갖고 그거를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진도를 어디 나갈 차례죠? 30번 나갈 차례인가?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하면서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드렸던 좀 컴팩트한 버전 있죠?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할게요. 듣기 씨 못 빠오기만 해봐 이씨 뒤져 이씨 다 빠오기만 해봐 이씨. 그때 결과씨 물어봐고 쌤 저 6개 틀렸어요 저 조졌어요 이렇게 해봐 이씨. 자 봐봐. 너는 나. 자 봅시다. 30번부터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앞선 지문들은 그래도 좀 이제 난이도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30번대가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얘가 누구냐면요, 네오버트의 창작자랍니다. 근데 이제 네오버트가 뭐냐면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mic strips. 그래서 이 comic strips라는 게 이제 연재 만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연재 만화 중 하나인 이 네오버트의 창작자인 스캇 아담스가 이제 얘가 주어져. 그래서 여기 오버 타임은 이제 전 시대에 걸쳐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동사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says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말한답니다. 대절이야를 말했는데요. 대절이야가 목적이겠죠, 여기까지. 자, 뭘 말했냐면 two personal letters dramatically change his life. 자, 두 개의 개인적인 편지가 극적으로 그의 삶을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두 통의 편지를 받았나봐 이 사람이.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이제 일화가 나오겠죠. 이어서 봅시다. One night, 어느 날 밤에 he was watching a PBS TV program. 자, PBS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카투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he decided to write. 그가 쓰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누구에게? To the host of the show. 그 쇼의 그 호스트에게, 이거 진행자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 진행자가 잭 캐서디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왜 편지를 쓰느냐?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여기서는요. ask for는 요청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뭘 요청하기 위해서냐면 his advice. 그의 조언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뭐에 대한 조언이냐면 becoming a cartoonist니까 만화가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조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쓰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이어서 보자면 much to his surprise.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to one's surprise 하면은 놀랍게도인데 이제 그가 놀랍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much 붙었으니까 그가 매우 놀랍게도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가 매우 놀랍게도 he heard back from. 자, 그는 뭐뭐로부터 들었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답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캐세디에게 이제 그 답장을 받았대요. Within a few weeks. 그냥 몇 주 내로. In the form. 어떤 형태로? Of a handwritten letter니까 이제 손편지겠죠. 이 형태로 이제 답장을 받았대요. 자, 그 편지는 충고해줬습니다. 애덤스에게. 뭐라고 충고해줬냐면요. 오형식 구조인데 여기가. 주어 동사, 애덤스가 목적어, 이 투부정사 이어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라고 조언해주냐면 not to be discouraged.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답니다. If 뭐 한다면 he received early rejections. 그러니까 rejection은 거절이니까 그가 초기에 거절을 받는다. 그러니까 초기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줬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애덤스가 got inspired, 영감을 받았고요. Submitted some cartoons. 자, 몇 편의 만화를 이제 제출했답니다. 하지만 he was quickly rejected. 자, 역시나 빠르게 거절당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캐서디의 말을 잘 듣고 낙담을 안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은 뭐라 나왔어? Not following이야. not following이니까 잘 따르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 캐서디의 그 이제 조언을 잘 따르지 않은 채로 그는 낙담했대요. 결국 낙담했고, 그리고 put his materials away 하고 나왔는데, 자, 이게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거든. 여기 became, put, 그리고 decided 이렇게 세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겁니다. 셋 다 과거형이죠, 그렇죠? put은 3단 변화가 똑같으니까 put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거. 자, 그럼 보시면 그는 낙담하게 됐고 put away 하면 한쪽으로 치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의 자료들이겠죠. 그 뭐 만화, 그림 뭐 이런 자료들 이런 거를 치워버렸고요. 그리고 decided to forget 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cartooning as a career. 그래서 어떤 직업으로서 만화 그리는 것을 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포기했다는 거죠. 아이, 내가 뭐 만화가냐? 됐어. 이러고 이제 그냥 포기했답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 보면 About 15 months later. 자, 약 15개월 뒤에 그가 놀라게 됐는데 왜 놀랐냐면요. To receive yet another letter from Cassidy. 자, 그래서 yet another라는 거는 써있다시피 게다가 또 다른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중딩 때 부정대명사를 배울 때요. 어떤 두 대상에 대해 말할 때는 one the other를 쓰고 뭐 세 개 대상을 말할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뭐 이렇게 배워요 보통.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네 개나 다섯 개 대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이때 만약 네 개라면은 one, another, yet another, the oth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 또 다른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시 들어가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편지를 받아서 놀랐다는 거야. 이 캐서디로부터. 특히 여기서의 since는 뭐뭐 때문인데요. 그가 hadn't thanked him.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 대과거 시제 쓰인 거 보이죠? 왜 대과거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은 것보다 그 전에 감사 편지를 안 썼으니까. 첫 번째 편지를 받았잖아. 얘가 답장을 받았잖아. 그럼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시점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감사 편지를 안 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받은 거야. 됐어?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았다는 게 과거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전에 감사 표시를 안 한 거지.
되니? 그래서 대과거 시제를 썼다.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그가 감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뭐에 대해서? 그의 원래 조언에 대해서니까. 이 원래 조언이 뭐겠어? 첫 번째 받았던 조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캐서디라는 사람이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니야. 막 이제 쇼 호스트인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예를 들어 니네가 유재석한테 편지를 썼는데 유재석한테 답장이 온 것만 해도 놀라운데 내가 감사 편지도 안 썼어. 근데 1년 반 정도 뒤에 유재석한테 편지가 한 번 더 온. 막 이제 그런 상황인 거야. 내가 막 연락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사람이 놀랐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he acted again. 자, 그는 다시 행동했어요. 뭐에 따라서? 캐서디의 encouragement. 이 사람의 그 격려에 따라 다시 행동했답니다. 이 사람이 해준 격려가 뭐였어? 아까 나왔던 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거절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격려에 따라 다시 행동을 했지만 but this time 이번에는 he stuck with 이 stuck with라는 게 고수하다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원형이 stick이거든요. stick. 여러분 스티커 알지? 스티커 붙이는 거잖아. 그치? 이 스틱이 원래 달라붙다라는 뜻이야. 스틱 달라붙다. 뭔가를 붙이다 이런 뜻인데 이 과거형으로 써서 이제 stuck이 된 거고요. 뭔가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옴짝달싹 안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딱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하다 지키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간 그는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즉 그것은 캐서디의 조언을 말한 거겠죠. 그 격려 초기에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 라는 그거를 이번엔 잘 지켰다는 소리야. 그리고 obviously 분명히 hit it big. 자, 여기서의 hit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랑 비슷해요. 히트 치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크게 히트를 쳤다.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첫 문장이 이제 사실상 주제문이었고요. 그 첫 문장에 이어서 이 두 개의 편지가 본인의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화가 쭉 나온 이 스캇 아담스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엄청 쉽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만화가 실제로 이 딜버트라는 그 만화래요. 이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이런 만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별로 딱 봐도 재미없어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2번. 다 폈어? 보자. 자, 보시면 How many of the lunches? 얼마나 점심 중 많은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점심을요. 근데 어떤 점심이냐면 That you ate over the last week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너가 지난주 동안에 먹었던 점심 중 얼마나 많은 것을 can you recall? 너가 회상해낼 수 있느냐? 너가 기억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쯤에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난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가 뭐야? 나 어제도 잘 사실 기억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냐면요. 전 점심을 안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4시에.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저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야, 그 점심 겸 저녁이라는 용어는 없냐 따로? 아점은 있는데 모르겠다. 점저라고 하냐 진짜? 점저 어쨌든 난 점저. 네. 근데 아무튼간 이제 저는 사실 4시에 밥 먹고요. 그리고 한 1시에 밥 먹습니다. 하루에 2끼. 그렇게 먹어요. 아무튼간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느냐? What you ate today? 그러니까 오늘 먹었던 건 기억하냐? 오늘 잠깐만 나 오늘 뭐 먹었더라? 닭갈비였나? 모르겠어. 아무튼간에 먹었어요. 이거 봤어. 나는 그러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대체적으로 기억 안 나겠죠? Yesterday 어제는 I bet 여기서 bet이라는 게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뭐뭐 하다. 여러분 왜 소위 베팅한다는 말 들어봤죠? 도박 이런 거 할 때 베팅한다, 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걸다, 틀림없이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뭐뭐 하다가 좋은데요. 나는 틀림없이 it takes a moment's effort. 그것이 약간 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거에 건다 이런 소리야. 그거를 확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점심 뭐 먹었어?
바로 이게 안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제 약간의 노력. 아 뭐였지?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사람이 확신한대요. 자, and what about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럼 엊그제는 어떠냐? 이거 언제까지 말하라고? 자, what about a week ago? 일주일 전은 어떠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냥 점심 먹은 거에 대해서 기억을 얼마나 잘하느냐. 결국에는 어떤 기억력,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점심이라는 거는 그냥 좀 대표적인 예시로서 얘기를 한 거겠죠. 뒷내용이 어차피 나오는데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일상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상적 행위. 됐어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점심을 잘 안 먹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을 먹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심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렇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 결국 일상적인 행위에서의 기억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왜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제 집에 가스밸브 잠그고 나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집에 문을 잠그고 나왔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요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상적인 행위에.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엊그제도 했고 3일 전에 한 거고 맨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오늘 한 게 이게 아까 한 건지 오늘 한 건지 어제 한 건지 막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헷갈린 게 뭐였냐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학원에 이제 출근했을 때 원장님이랑 한 3번 정도 인사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지. 근데 이제 또 이제 중간에 복도에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또 인사를 했어. 오늘 인사를 안 한 줄 알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인사한 게 이게 어제 인사한 거였나? 이게 헷갈려 이게 일상적인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걸 어쨌든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It is not so much that 하고 나왔는데 이 위에를 먼저 보세요. Not so much A as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요. A라기보다는 B다 이렇게 됩니다. A라기보다는 B.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여기 not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서요. Not A so much as B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면 그것은요. 뭐라기보다는 That your memory of last week's lunch has disappeared. 그러니까 지난주에 점심에 대한 너의 기억력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라진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라진 거는 아니다. 만약에 if provided with the right cue, 어떤 적절한 단서와 함께 제공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예시예요. like부터 여기까지가 예시입니다. 뭐와 같은 where you ate i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먹었는지, 또는 너가 그걸 누구랑 먹었는지. 이런 거와 같은 좀 적절한 단서가 제공된다면 you would likely recall. 너는 아마도 여기서의 likely는 아마도예요. 너는 아마도 기억해낼 것입니다. 왓절 이하를요. 왓절 이하가 뭐냐? What had been on your plate. 무엇이 너의 접시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너가 뭘 먹었는지를 기억해낼 것이다.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어서 제가 좀 수정해놨는데 여기에 여러분 교재에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써 있을 텐데 이제 혼합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입니다. 오타여서 제가 좀 수정을 해주세요. 혼합 가정법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여기 if절 보이죠? 여기 if절. 여기에 if you were 생략돼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요 if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 if절 문장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는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나와서 가정법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가, 그러니까 지난주 점심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야. 그래서 좀 적절한 단서를 준다면은 아마 너는 잘 기억해낼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너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점심 때 뭐 먹었어? 이러면 이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지난주 수요일 날 누구랑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 또는 어디에서 뭐 먹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나 누구랑 먹었더라? 아 지난주에 아 엄마랑 먹은 것 같은데? 아 엄마랑 아 맞다 엄마랑 뭐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그 이제 본래 기억과 좀 그 변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면 좀 더 잘 기억해낼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 글 전체에 대한 내용은요 요 문장 읽었을 때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정리해서 써보면 그러니까 일상적 행위에 대한 기억력이 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회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회상시킬 수 있다? 이제 이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점심 자체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대한 것에 뭔가 이제 단서를 추가로 제공. 그 자체 미안해 글 개떡같이 써갖고 자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단서를 추가로 제공하면 그러면은 잘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한 것에다가 플러스 여기다 더하기 표시 해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하기 그 자체에 대한 것 플러스 단서를 추가로 제공하면은 잘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잘 떠올릴 수 있다고. 내가 점심을 뭘 먹었는지. 됐나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돼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어제 일어났는지 오늘 일어났는지 엊그제 일어났는지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잘 기억을 못하는 거야. 기억에서 없어진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어제 똑같은 메뉴를 먹었어. 예를 들어 오늘도 김치찌개를 먹고 어제도 엊그제도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쳐봐. 근데 어제 내가 성민이랑 밥을 먹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일상이라는 범주에서 사실 내가 성민이랑 매일매일 밥 먹진 않을 거 아니야. 얘가 뭐 내 마누라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 일상에 없는 범주잖아. 그렇지? 일상에 없는데 얘가 그날만 같이 밥을 먹은 거니까 일상이 아닌 특별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남게 된다는 거야. 아 성민이랑 맞다 성민이랑 김치찌개 먹었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래서 잘 떠올릴 수 있는 이유. 왜? 왜냐면 이제 그 단서 자체가 그 이제 변두리에 있는 거겠죠. 그 점심 메뉴를 뭘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심 메뉴를 어디서 먹었냐, 누구랑 먹었냐, 뭐 이런 기타 그 변두리에 있는 단서들이 특별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요? 단서가 특별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사람들은 일상적 행위에 대한 기억력이 낮은 편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그 자체에 대한 거 여기가 해결이에요. 해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자체에 대한 것 플러스 단서를 추가로 제공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떠올릴 수 있어. 왜 잘 떠올릴 수 있는데? 그 단서 자체가 결국에는 특별함을 제공하는 겁니다. 되니?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이제 다 비슷한 내용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는 글 전체는 파악했으니까. Rather, 오히려 it is difficult to remember. 기억하는 게 어려울 거래. Last week's lunch. 지난주에 점심을 떠올리는 게 어려울 거래. Because 왜 그러냐면 your brain, 너의 뚝배기가 has filed. 자, file 하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너의 뇌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을요. 그것이 뭐야? 지난주 점심을요. away with 뭐와 함께 정리했냐면 all the other lunches. 그러니까 모든 점심들과 함께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점심들. 근데 그 모든 점심들이 뭐냐면 요런 점심입니다. You've ever eaten as just another lunch. 너가 이제껏 먹어왔던 거야. 그저 또 다른 점심으로 너가 이제껏 먹어왔던 그냥 모든 점심들 요 카테고리에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한 30년 살았다 쳐봐. 저는 실제 나이가 20살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30년 살았다 치면은 넘어가. 자, 그럼 내가 30년 동안 점심을 먹었어. 30년치 점심을 먹었어. 근데 30년 동안 오하니까 한 1년치라고 쳐볼게요. 1년치. 1년치 점심을 먹었어. 근데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오늘 점심을 먹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제가 되는 거죠, 이때가. 그럼 어제 먹었던 점심은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지난 1년간의 그 점심의 목록에 이제 포함돼 버린다고. 그러면은 내가 점심을 뭘 먹었지? 하면서 기억이 안 남게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일상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기억에 잘 안 남게 된다. 이게 어제 먹은 건지 엊그제 먹은 건지 일주일 전에 먹은 건지 한 달 전에 먹은 건지 항상 있었던 일상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 일상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 쌤이고 이걸 갖고 시험을 낸다면은 나는 오히려 주제 쪽으로 낼 것 같아. 주제나 아니면 요약 쪽으로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일상적 행위에 대한 기억력이 낮기 때문에 단서를 추가로 제공하여 잘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 또는 주제, 요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일상적이란 말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 어휘를 잘 알아두셔야겠죠. 저동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거니까. 이어서 보자면 자 이제 또 예시가 나오는 거야. When we try to recall something from a category, 우리가 회상해내려고 노력할 때 무언가를요 어떤 카테고리, 어떤 범주로부터 어떤 카테고리냐면요 includes as many instances as lunch or wine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이나 와인과 같은 그런 많은 예시들을 포함하는 그런 범주로부터 어떤 것을 회상해내려고 노력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 있죠, 이거. 점심이나 와인과 같은 많은 사례들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거야, 이거 한마디로. 됐어? 한마디로 일상적인 행위야. 됐어? 그런 일상적인 행위에서 뭔가를 떠올려내려고 할 때 그냥 이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많은 기억력이 compete, 경쟁한대요. For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좀 재미나게 표현한 거야. A라는 기억이 있고 B라는 기억이 있고 C라는 기억이 있어. 전부 다 점심인데 정확히 언제 먹었는지 몰라. 내가 막 기억해내려고 해. 그럼 얘네가 막 서로 경쟁하는 거야. 날 기억해줘, 날 떠올려줘. 날 먹었어. 아니야, 날 먹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경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The memory of last Wednesday's lunch. 자, 지난주 수요일 점심에 대한 기억이 isn't necessarily gone. 자, 그래서 not necessarily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뭐뭐하는 건 아니다. 뭐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is gone 하면 이게 사라지다라는 뜻이거든. is gone.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점심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사라진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t is that. 그것은 대절이 아니라 you lack. 너가 부족한 거다 또는 없는 것이다. 뭐가 없는 거냐면요. The right hook. 여기서 훅이라는 게 뭐냐면요. 후크. 이렇게 갈고리. 피터팬도 넣어잖아. 후크 선장이라고. 이렇게 후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갈고리. 그러니까 적절한 갈고리가 없다라는 거를 말한답니다. 근데 이 갈고리가 어떤 갈고리냐? To pull it out of a sea of lunchtime memories.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제가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 기억의 바다죠. 야, 바다라는 거는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넓은 걸 상징하는 거야. 우리가 점심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잖아. 굉장히 방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바다라고. 그래서 많은 점심에 대한 기억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부터 그거를 꺼내는 거야. 여기서 그건 뭐겠어? 아까 말한 지난주 수요일 점심 이거를 딱 하나 꺼내야 되는 거야. 이 바다처럼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점심이라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있어. 점심을 물고기라고 생각해봐. 점심을 물고기라고 생각하면은 물고기가 막 뭐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있어. 이게 다 점심이야.
근데 거기에서 딱 하나를 내가 딱 이제 낚시질해서 이제 꺼내야 돼. 근데 그 하나가 뭐야? 지난주 수요일 점심이야.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이걸 꺼내기에 적절한 이 갈고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갈고리는 수단, 즉 우리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단서를 말합니다. 단서, Q를 말한 거야. Q. 됐어요? 그 적절한 단서가 없다는 걸 뜻한 거라고. 이거는 아까 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말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어떤 지난 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단서를 준다면은 너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말이야. 지난주 수요일 점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것만은 아니고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적절한 단서가 없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 하지만 a wine that talks. 자, 말하는 와인들이야. 말하는 와인이 즉 that's unique하답니다. 특별하답니다. It's a memory without rivals. 그것은 경쟁자가 없는 미안. 갑자기 뭐 걱정 마. 갑자기 가루 먹은 것처럼 분필가루일 거야. 아무튼 자, 그것은 경쟁자가 없는 기억력이랍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말하는 와인이라고 했는데 저 말하는 와인이 진짜 와인이 말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와인을 말한 거겠지. 그래서 이제 유니크하다고. 와인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일상적인 거야. 이건 일상적인 건데 말한다라는 거는 어떤 특별함이 되는 거죠. 특별함. 됐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에다가 특별함이 더해지니까 그건 결국엔 특별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평범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니까 우리가 더 잘 기억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라이벌이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 서로 기억해내달라고 경쟁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잖아. 여기 위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경쟁자가 없는 거야. 무조건 이때지 뭐. 무조건 뭐 먹었지 하면서 기억을 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이 없는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어요? 진짜 빈칸으로 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요지가 나왔는데 뭐 적절한 단서 없이 이 clue도 단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단서 없이 어떤 것을 기억해내는 건 어렵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35번. 이 35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지문도 이게 한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게 한 문장이에요. 겁나게 길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가봅시다. In the context of SNS. 자, SNS의 상황에서 맥락에서요. Media literacy. literacy라는 거는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니까 미디어 해독 능력, 미디어 해석 능력, 뭐 이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어 해석 능력, 미디어 교육이 has been argued, 주장되어 왔습니다. 뭐라고요? To be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대요. 이 미디어 교육이 특히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됐다고요.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냐면, 자, 여기에 이제 번호가 쓰여 있는데 얘들아, 요 1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개가 병렬 구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병렬 구조가 아니라 이 세 개의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제가 1, 2, 3번을 써놓은 거고요. 병렬 구조는 거기 이제 색깔 표시된 대로 이 make와 help 이렇게가 짝이고요. 그 다음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나왔잖아. 요 동사원형과 요 동사원형 이렇게 둘이 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네 개가 다 동사원형이다 보니까 이 병렬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참고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만약 저동구라면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딴 식으로 변형합니다. help는 원래 help 목적어 동사원형뿐만 아니라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to acquire를 써놔요. 이렇게 써놔. 그리고 여기다가 밑줄 쳐놓는 거야. develop slash to develop slash 아니면 developing slash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겠죠. 물론 사실 그냥 develop을 써도 문제될 거는 없지만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와 짝이라는 걸 말할 때는
반드시 여기도 to를 써주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그 전에 줬던 자습서에는 이 세 개가 이렇게 병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얘네 둘이 짝입니다. 얘네 둘이 주의하시고요. 자, 만약에 니네가 학습하다가 이제 뭐 그 자습서가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면은 저한테 좀 톡으로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건 내가 만든 건데 그 전에 준 거는 그게 공동 작업한 거라 이제 제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래갖고 제가 그 내용을 잘 기억 못해요. 게다가 1, 2년 전에 만든 거라 그게.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더 정확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만들었으니까. 자, 어찌됐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중요하냐면 요 안을 좀 살펴봅시다. make를 동사로 오면 the users가 목적어고 aware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유저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aware는 인식하는 이란 뜻이죠.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저들이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뭘 알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their rights, 그들의 권리를요. 뭐 할 때? using these tools. 그러니까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할 때. 여기서 도구는 인터넷 도구라고 써놨죠?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또한 돕기 위해서. 뭘 돕기 위해서? 그들, 즉 그 유저들이 acquire, 습득하거나 reinforce, 강화하는 겁니다. human rights values. 그래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습득하고 강화하고 그리고 develop the behavior, 행동 양식을 발달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행동이냐면 이 necessary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to respect,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뭔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행동. 됐어요? 이런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SNS 상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되어 왔다고.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길게 나왔는데 그냥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SNS를 하죠. 근데 이 SNS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교육이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럼 왜 행해져야 되느냐? 이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자, 반드시 근데 이렇게 긴 문장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거로든 간에 문제 내기 좋아요. 이렇게 긴 문장은요. 자, 이어서 볼게. 자, 보시면 with regard to. 자, with regard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인데요. 자,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표현이 바로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입니다.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그냥 사실 단순하게 뭐 우리가 이제 about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 보통 about보다는 이제 when it comes to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뭐 이거 외에 이제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뭐 regarding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concerning이라고도 씁니다. concerning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뭐뭐에 관해서라면. 자, 여기까지 좀 필기를 해두시고요. 자, 어떤 거에 관해서라면이냐면 peer-to-peer race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peer가 이제 동료인데 여기서 동료라는 거는 이제 그 SNS를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유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간의 위험성이랍니다. 어떤 위험성이냐? such as bullying. 이 bullying이 뭐냐면요, 이제 막 왕따 시키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괴롭히기와 같은 그런 유저 간의 위험성에 관해서, 됐어요? 관해서 이 마지막 요소. 이 마지막 요소가 뭐야? 내가 아까 위에 1, 2, 3번 써놨었지, 위에. 그 중에 3번 말한 거야, 3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요소. 즉,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이제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런 행동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거. 됐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요소가 is of particular importance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처럼 of의 importance라는 of 플러스 추상명사 쓰면 그냥 형용사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of importance는 한 단어로 그냥 important야, important. 그냥 중요한. 됐어?
그래서 특히나 중요하다. 이 마지막 게 특히나 중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행동을 기른다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센스 상황에서. 자, 이것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이걸 말하는 거겠죠. 요거. 이것은 relates to a basic principle. 기본 원칙과 관련성이 있는데요.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이렇게 꾸며줍니다. 요 부분도 이제 그때 이제 다정이가 어제 질문했던 거였죠. 이게 전해줬던 자습서에는 이게 동격이라 나왔는데 지금 내가 준 자습서에서는 동격이 아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동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 있는 게 맞아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왜 그러냐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동격이냐 관계 대명사냐라는 문제는요, 사실 꽤나 잘 나오는 소스 중 하나예요. 지금 제가 이제 쉽게 와시냐 대시냐라고 문제 냈지만 원래 좀 어렵게 낸다면은 여기에서는 아니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잠깐만. 아니다. 얘는 이제 선택형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낼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위치라 써서 이렇게 밑줄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이렇게요. 밑줄 문제로 선택형이 아니라. 그러면 위치 써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앞에 사람 아니고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동격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뭐 대시든 뭐 위치든 뭐 어찌됐든 간 이런 애들은 이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동격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둘 다 앞에 명사가 나오거든. 둘 다 앞에 명사가 나오고 우리말로 해석해도 이게 조금 헷갈려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니 건들지 마 그거 자식아. 동격 접속사는 뭐뭐 한다는 명사 또는 뭐뭐라는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똑같은 말 아닌가?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동격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뒷문장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런데 지금 뒷문장을 보면은 children 주어 나와 있고 are taught, are taught라는 지금 이제 수동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동태가 나오면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격이 되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얘는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써놨다시피 4형식 수동태야. 보자면 자, 주어에 teach에 반목, 직목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얘에게 뭐를 가르치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얘가 주어 자리가고 얘가 비동사의 터 이렇게 되겠죠. 이 남는 목적은 어떻게 써야 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오케이? 얘가 맨 들어가서 by의 목적격 돌려. 얘는 뭐 생략 가능하니까 빼고. 그러면 얘만 남잖아. 그럼 보시면은 be taught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왜 안 나와? 지기야 나와 있잖아. 뭐가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 목적 내가 써놨잖아. 그 얘기 같아서 여기 써놨는데 왜 못 봐 이 자식아? 응? 그런데 봐봐. 여기에는 are taught 뒤에 목적어가 있냐고. 없잖아. 나와야 되는데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가 뭐뭐를 가르침 받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가르침 받다.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불완전한 거 아니야?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가 맞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 있는 대신 관계 대명사가 맞아요. 동격이 아닙니다 이거. 알겠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전해줬던 거에는 잘못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원칙이랍니다. 자, 어디에서 언제 이제 가르침을 받았냐면 in the offline world니까 오프라인 세계에서, 즉 지금 이런 오프라인 세계에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as well, 또한. 자, 그 교육받은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뒷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do not do, don't do니까 하지 말아라,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아라, what you would not want. 자, what, 뭐뭐라는 것, 관계대명사야. you would not want니까 너가 원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가 뭘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하기 원하지 않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네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도 하지 말라 이 소리야. 됐어? 이렇다는 이런 오프라인 세계에서 교육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 이 기본적인 원칙이
이거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행동을 기르는 게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배우는 거잖아. 기본적인 거잖아, 사실. 내가 당하는 게 싫은데 남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바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 그렇죠? 막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 대비 기간인데 나는 맨날 일찍 자. 그래 놓고서 너네한테 너네 일찍 자면 뒤져. 너네는 늦게까지 공부해. 막 이래. 그럼 뭐야? 꼰대야, 꼰대. 그래서 내가 늦게 자는 거야. 왜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늦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나 이런 거. 너네만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나도 같이 열심히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꼰대잖아, 꼰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존중을 해줘라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배우는 기본 원칙과 당연히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 자, 이것은요. 또한 골드모 이제 황금유리여야 된답니다. SNS에 관해서라면 황금유리여야 되지만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나왔는데 여기를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여긴 가주어 진주어고요. 자, 어쨌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it is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가? to estimate. 추정하는 게 훨씬 더 어렵대요. the consequences. 어떤 결과를요. 그리고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력을요. 어떤 영향력이냐? of their actions in this environment. 이 환경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심각한 영향력을 추산하기란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존중을 안 해줘. 막 주위가 막 나를 존중을 안 해주고 야 로이 일로 와봐. 야 주머니에 돈 좀 꺼내봐.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건방지게 어디서? 당연히 못 그러겠죠, 그렇죠? 오프라인 세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이제 속된 말로 그 키보드 워리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만 겁나 세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이제 카톡을 보내는 거야. 쌤, 아니 잠깐만, 야 이러면서 주희가 나한테 막 카톡 보내는 거야. 아니 진짜 나 짜증나게 진짜 빡치게 야너 내일 수업 끝나고 나와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막 이제 막 나한테 이제 보내는 거지, 그렇지? 돈 두둑히 들고 와라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이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투,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시비 걸고 막 보통 이러진 않잖아, 그렇지? 뭔가 이게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주는 말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하면은. 근데 온라인 상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특히 이제 게임할 때, 막 보자마자 패드립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욕이 난무하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건 SNS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SNS 환경에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럼 그 행동으로 인한 그런 잠재적 어떤 결과나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니네가 과연 예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 욕 들은 사람이 기분 나빠갖고 고소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엿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과 이제 젊은이들이 알기가 과연 쉽겠냐고. 당연히 추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difficult가 적절한 어휘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hence, 따라서. 자, 이런 연결사는 항상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raising awareness of children. 자, 이 raise라는 게 얘들아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올리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쓰면요. 여기 awareness라는 게 어떤 의식 또는 인식 뭐 이런 뜻이잖아요. aware의 명사형인데. 그럼 사실 여기서의 raise를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은 고취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취시키다 또는 고양시키다. 근데 이런 말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올리다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의식을 높인다는 거야. 시민의식을 높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 의식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뭐로부터? From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어린이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것은요. 뭐에 대해서? 특정한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potential long-term impact.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어디야?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네요. 엄청 기네. 여기 동사인데 여기 동사 주어가 엄청 길게 나왔네요. 그럼 다시 한번 특정한 SNS의 특성과 그리고 잠재적인 장기간의 영향력이랍니다. 어떤 영향력이냐면요. 외관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사소해 보이는 행동 아니 그냥 씨아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욕 한 번 한 건데. 근데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장기간의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인식하는 걸 높이는 것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crucial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건요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제의 재진술이 되는 거예요. 주제의 재진술. 이 마지막 문장이. 자,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은요 어떤 유형으로든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빈칸으로 내기도 좋고요. 그리고 문장 삽입이라든가 이런 연결사 추론 문제라든가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에 SNS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올바른 미디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보자 이거 38번. 답했어? 자, 보자 38번.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ave humans evolved for preference? 자, 사람이 진화시켜 왔느냐 음식 선호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쥐 둘 다 진화시켜 왔답니다. 테이스트 맛에 대한 선호를 이제 진화시켜 왔답니다. For sweet foods니까 이제 단 음식이겠죠. 자, 콧물하고 밑이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행사가 sweet foods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and they랑 똑같은 말이거든.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뒤에 동사 쓸 때 s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그 단 음식은요 제공합니다. rich sources of calories. 그래서 이 칼로리의 어떤 원천, 이제 풍부한 원천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막 소위 당 떨어진다 막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 단 거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풍부한 열량의 원천을 제공하죠. 이어서 보면 이제 한 연구가 있었는데 음식 선호도의 연구가 이제 뭐 하자 헌터 게더러스 오브 탄자니아라고 나오는데 탄자니아의 하자 수렵 채집인에 간에 수렵 채집인 사이에 이 음식 선호도에 대한 말이 보이냐? 음식 선호도에 대한 한 연구가 발견했답니다. 뭐를 발견했냐? 대쩌리알을 발견했어요. 끝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꿀이니까 이제 그 단 음식의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꿀이 was the most highly preferred food item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매우 선호되는 음식 품목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면 이제 대처리가 꾸며주는 겁니다. has the highest caloric value니까 즉 가장 높은 그 칼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말하겠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품목인 이 가장 이제 선호되는 음식 품목이라는 그런 음식 품목이라고 이제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문장에 대한 예시를 든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앞문장에서 이제 말을 했잖아. 단 음식이 이제 많은 칼로리를 제공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꿀이다. 그냥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뉴본 인fan트는요. 인fan트는 이제 유아를 말하는 건데 뉴본이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갓난아이를 말합니다. 자, 인간의 갓난아이 또한 보여줍니다.
강한 선호를 가지는데요. force with liquids니까 그 이제 단 음료가 되겠죠. 그래서 단 음료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본능적으로 탄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 아들도 그랬고요. 초콜릿이라면 아주 그냥 사족을 먹습니다. 자, 이어서 Both humans and rats. 자, 사람과 쥐 둘 다 싫어합니다. bitter, 쓰거나 그리고 sour food니까 신맛이 나는 그런 음식을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자, 또 역시나 bitter and sour foods. 이 foods가 이제 복수형 선행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이 and they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즉 맛이 쓰고 신 음식들은요 tend to contain toxins. 그래서 독소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대요. 보통은요. 자, 그들은 즉 인간과 쥐는 또한 adaptively adjust their eating behavior. 자, adaptively 하면은 적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게. 자, 적절하게 이제 adjust는 이제 조정하다. 자, 적절하게 조정한답니다. 그들의 식습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식 행동이 되겠죠. 먹기 행동. 이런 거를 조정한답니다. In response to 뭐에 대응해서 뭐에 반응해서냐면요. deficits in water, calories and salt. 그래서 물, 칼로리, 소금의 부족함입니다. 이거는 부족. 결핍. 그러니까 이제 렉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렉. 그렇죠? 이거에 대응해서 적절히 조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섭식 행동을 이제 뭐에 따라서 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당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몸이 이제 느껴서 그걸 갖고 이제 당이 부족하면 단 걸 먹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는 거겠죠. 자, 이걸 갖고 이제 실험을 이제 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아래 나와 있다시피 그 쥐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속해서 사람과 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람과 쥐. 그러니까 쥐 말고 쥐. 자, 근데 그 이제 지금 본능적으로 사람이든 쥐든 이제 그 둘 다 단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쥐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실험이 이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이 쥐들이 보여준대요. immediate liking. 이 liking이라는 거는 선호가 되는 거겠죠. 좋아함을 말합니다. 애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즉각적인 선호를 보였답니다. For salt.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즉각적인 선호를 보였는데요. In the first time. 여기서 in이 생략된 겁니다. 처음으로 뭐 할 때냐면 they experience a salt deficiency.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했을 때랍니다. 뭐를요? 소금 부족을요. 그러니까 소금 결핍을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즉각적인 선호를 보였다고 이제 실험에서 보여준 거죠.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몸에서 이제 예를 들어 당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단 거를 바로 이제 먹고 싶다. 뭐 이런 선호를 보인 것처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짠 음식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자, 이어서 They likewise. 자,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increase 증가시켰습니다. 그들의 섭취를요. 단 것과 물의 이제 섭취를 증가시킨답니다. When 뭐 할 때? 그들의 에너지와 체액이 부족할 때가 되겠죠. 고갈됐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물이 땡기는 거고요. 목마르면 물 먹고 싶고, 내가 좀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단 게 먹고 싶고, 뭐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것은 이제 appear to 나오는데, appear to는 뭐가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eem to라고 했습니다. seem to 동사고요. 자, 이것들은요, 뭐처럼 보이냐? These specific evolved mechanisms. 그래서 특정한 진화된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즉 설계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도록 설계가 됐냐면 to deal with니까 처리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뭘? The adaptive problem of food selection. 그러니까 어떤 음식 선택에 대한 적절한 문제? 적절한이 아니라 적응적인. 그러니까 그런 적응적인 그런 문제를 대처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coordinate는 앞에 나온 요 딜이랑 짝이죠, 딜. 자, 또 뭐 하도록 설계가 된 거냐면요. coordinate consumption patterns with physical needs.
그러니까 physical needs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욕구와 이제 뭐를 좋아하는 거냐면 이제 식습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떤 이제 먹는 패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섭취 패턴을 coordinate한다, 그러니까 조화시킨다. 이 조화시키도록 고안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안된 그런 이제 특정한 이제 진화된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요. 자, 말이 어려운데 마지막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시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뭐 짠 게 몸에서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제 소금기 있는 걸 먹고 싶어 했고요. 뭐 좀 체액이 부족하면 물 먹고 싶어 했고, 당 떨어진 것 같으면은 이제 단 거 먹고 싶어 했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몸에서 그 부족하다라는 신호를 줘서 왜 그거를 선호하게 되는 왜 이런 메커니즘이 있느냐? 이게 아마도 그냥 진화가 된 것 같다고, 사람이든 쥐든 간에. 근데 그게 뭐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된 거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이제 음식 선택에 있어서 그런 적응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어떤 신체가 바라는 점, 신체의 욕구와 이 내가 이제 음식을 먹는 패턴, 이거를 좀 이제 조화시키도록 고안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아래 이제 제목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든 쥐든 간에 결국에 신체적 욕구에 대응해서 음식의 선호를 진화시켜 왔다라는 게 바로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사람과 쥐가 물, 열량, 소금 부족에 대응해서 섭식 행동을 조절한다라는 게 역시나 또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8번 내용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거를 볼 건데 17년도 거 오늘 나눠준 그 컴팩트한 버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테드는 그리고 너네 일요일날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 너네 이제 다음날 시험 보는 학생들 다 써줬으니까 거기 이제 이 테드가 니네가 작년에 또 학습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회화체잖아요. 회화체다 보니까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하고 잘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내가 직역체를 달아놓은 거야, 테드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짓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니네가 그걸 참고하면 되는데, 테드 공부할 때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 되게 쉬워. 작년에는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테드가. 근데 이번엔 되게 쉽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사실 뭐 많이 틀려야 한 개? 듣기에서. 뭐 2개 이상 틀리면 뭐 창문으로 뛰어내려야죠. 저기 창문이 있으니까. 알겠지? 자, 아무튼간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이랑 너네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또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수업을 이제 요 뒤에 28번이랑 33번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있어요. 그 두 지문이랑 그리고 테드까지 하면은 이제 모두 진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테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뭐 수업하고 자시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냥 진짜 단어만 알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테드 단어를 아까 줬잖아요. 그게 딱 50단어 나오더라고. 좀 어려울 만한 어휘가. 그냥 단어만 잘 알면은 너무 쉬워요. 이번 질문은. 그러니까 단어 학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너네가 해석 연습해보고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많은 현재 노력인데요. 어떤 노력이냐면요. 이런 노력이랍니다. To guard and maintain human progress, to meet human needs, and to realize human ambitions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effort를 꾸며주는 거예요. effort가 복수형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에 맞는 동사 are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뭔가 to guard and maintain이니까 뭔가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겠죠. 인간의 진보를요. 인간의 진보를 지키고 유지하고 to meet human needs,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기서 충족시키다죠, meet이. 그리고 to realize human ambitions. 이제 ambition이라는 건 야심, 야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야망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많은 현재 노력들. 됐어요? 그런 노력들이 are simply, 단순히 뭐랍니까?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않다랍니다. 서스너블은 지속 가능한. on이 붙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불가능하다. 자, 뭐에 있어서냐면 in both the rich and poor nations. 그러니까 뭐 부자인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상관없이 둘 다 지속 불가능하답니다. 자, 딱 봐도 이 첫 문장이 왠지 주제문인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인간의 진보,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아가는 거, 발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진보를 뭔가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욕이 있을 수도 있고 수면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거를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야망, 야심 이런 거를 현실화되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이게 가난한 나라든 부자인 나라든 지속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걸까? 다음 내용을 볼게요. They drove. 자, 그것들은요. 그 많은 현재 노력들 말하는 거야. 그 많은 현재 노력들은요. Draw too heavily too quickly on already overgrown environmental resources of council.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일단 미리 말하면은 이게 투투입니다. 투투예요,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건데요. 여기에서 draw 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너무나 많은 현재 노력들은요 이용한답니다. 너무나 헤비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좀 무겁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너무나 많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너무 빠르게 이용한답니다. 이미 초과된 거예요. 이미 초과된 환경 자원 계좌를요. 이렇게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좌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마치 은행에 있는 그 계좌 이런 것처럼 이거를 이미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갖다 쓰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돼야겠죠?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To be affordable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알겠죠? Far into the future니까 이제 먼 미래까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without 뭐 없이 bankrupting those accounts. 자, 그러한 계좌를 파산시키지 않고, 이 bankrupt가 이제 파산시키다라는 건데요. 그 계좌를 파산시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비유한 걸 좀 보자면은 여기에서 결국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다면 주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이 있잖아. 현대 사람들. 이 현대 사람들이 그 이제 환경 자원 있죠. 환경 자원. 이 환경 자원을 너무 막 쓰고 있다. 이거야. 지금 하고 싶은 말이 환경 자원을 너무 막 쓴다고. 그러면은 막 쓰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이 자원이 남겠어 안 남겠어? 안 남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거야. 지속 불가능하다고. 아니 자연환경 그 환경 자원이 없는데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너의 어떤 욕구가 있어. 네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어차피 안 될 텐데. 환경 자원이 없는데.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환경 자원을 너무 막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먼 미래. 그러니까 먼 미래 세대라고 하면 되겠죠. 먼 미래 세대는 이제 쓸 자원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풀어서 쓰면은요. 근데 이거를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계좌 이런 식으로 환경 계좌 그리고 이제 파산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좌라는 거는 뭐냐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좌 우리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환경이라고 생각해봐. 자,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계좌가 있어. 그럼 그 계좌에는 환경 자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비유하면은 이 환경을 얘들아 니네 통장이라고 생각해. 통장. 그리고 그 환경 자원 있잖아. 이 환경 자원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근데 이 돈이 좀 이거에 맞게 쓴다면요. 그냥 빚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빚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야. 빚지는 거야. 계속 대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아까 bankrupt라고 이제 파산시킨다라고 나왔잖아요. 파산시킨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파산시킨다라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 이제 그 환경 자원의 소비를 안 한다 이 소리겠죠 뭐. 됐어요? 이 계좌를 없앤다라는 거, 이 계좌를 파산시킨다는 건 뭐겠어? 이 돈을 더 이상 안 쓴다는 거니까 대출을 더 이상 안 받는다. 대출을 안 받는다는 건 뭐다? 환경 자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그런 환경 자원을 이제 쓰지 않고서는 먼 미래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 빚이 뭔데요? 환경 자원, 그러니까 부족한 환경 자원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고 뭐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비유 이해돼요? 자, 이어서 봐봐.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 They may show profit. 자, 그들은 즉 많은 현재 노력들은요. 아마도 보여줄 것입니다. profit 이익을요. 근데 이익을 어디에서 이제 보여주냐면요. On the balance sheet of our generation. 이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말이 되게 어렵죠. 이 대차 대조표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 표인데 이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 표가 뭐냐면요. 그냥 돈 이제 아까 내가 대출 개념이라 했잖아.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거를 비교한 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뭐 예를 들어 뭐 100이라는 수치의 뭔가 뭐 환경이 있다, 환경 자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이 미래 세대들이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90은 남겨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한 50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럼 40을 추가로 끌어다 쓴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거를 메꿔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환경 자원을 다시 메꿔놔야 될 거 아니야. 나무를 심든 뭐하든 해갖고. 근데 이거를 안 갚아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랑 똑같은 말. 미래 세대가 다 굶어 죽고 다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런 이제 비교표에서 이제 이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will inherit. inherit은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상속받을 거예요. 뭐를요? 손실을 상속받을 거란 거죠. 손실을 상속받는 거죠. 이익을 이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we borrow. 우리는 빌리는 거야. 환경 자본을 빌리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아까 내가 빚이라고 했잖아. 대출 받는 거라 했죠. 빌리는 거야. 미래 세대한테 빌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미래 세대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데 우리가 40을 더 땡겨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야. with no intention 어떠한 의도 없이 또는 prospect 예상 없이요. of repay 갚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갚으려고 하는 의도나 어떤 예상도 없이. 그러니까 갚을 생각도 없어. 미래 뭐 내가 뭐 어차피 나 그때 뒤져 있을 텐데 뭐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 내용 보면 They may blame us for our wasteful ways. 자, blame A for B 하면은 A에게 B에 대해서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A, B 하면은요 A에게 B에 대해 비난하다. 됐어요? A에게 B에 대해 비난하다. A에게 B에 대해 비난하다. 됐지? 자, 그들은 비난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그들은 미래 세대들 말하는 거야. 미래 세대들은 우리의 낭비적인 이런 방식들을 비난할 수도 있다고요. But 하지만 they can never collect. 그들은 절대로 모으지 않을 거랍니다. 모으지 못할 거래요. On our debt. 우리의 빚에 대해서. 그러니까 빚을 못 받을 거라고 쉽게 말하면요. To them. 그들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는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우리는 미래 세대한테 이 환경 자원을 대출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잖아. 근데 이 미래 세대들은요. 우리에게 빌려준 그 대출을 미래에 못 받을 거라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we act. 자, 우리는 행동합니다. as 뭐처럼 행동하냐면요. we do.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다는 거는 위에 써놨죠?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자, because 뭐 때문에 행동하는 것처럼 we can get away with it. 자, 여기서 get away with는요. 모면하다, 피하다 이런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 낭비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우리 죽고 나면 우리가 뭐 책임지고 나가리고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면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돌팔매질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원을 막 쓴다는 거야. 즉 미래 세대는요, do not vote, 뭐 투표할 수 없고요. 그들은 정치적이거나 재정적인 힘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들은 우리의 어떤 결심에 도전할 수도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그냥 활동들이죠. 이걸 다 못할 거라고. 쉽게 말하면 왜? 자원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돼요? 이 비유하는 표현만 잘 보시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고생들 많이 했고요. 숙제는 좀 이따가 또 톡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해보시면 되고, 서민이는 그러면은 그 전에 학습을 좀 미리 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나가면 되겠어요. 고생들 했다.